2010년 광저우,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그리고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은 아시안게임에서 무려 4번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곧 다가오는 9월, 일본 아이치 나고야에서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은 사상 첫 5연패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금메달이 당연한 결과일까요? 일단 한국 대표팀은 KBO 리그에서 활약 중인 1군 선수들로 대표팀을 구성했습니다. 김도영과 노시안 같은 국가대표 중심 타자부터 박준순과 최민석처럼 올 시즌 리그를 뒤흔들고 있는 젊은 선수들까지 이름을 올렸죠. 하지만 첫 경기에 상대하는 대만은 해외파 투수들을 대거 불러 모았고 개최국 일본은 프로 선수가 한 명도 없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회인 야구 최정예 선수들로 대표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상대는 어디인지, 과연 아시안게임 5연패를 달성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예상 선발 라인업과 투수 운용은 어떻게 하게 될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첫 경기부터 사실상 결승전.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에는 총 8개의 국가가 참가합니다. A조에는 개최국 일본과 중국, 필리핀, 팔레스타인이 들어갔고 대한민국, 대만, 홍콩, 태국과 함께 B조에 편성되었습니다. 한국은 9월 21일 대만전을 시작으로 홍콩과 태국을 차례로 상대합니다. 조 편성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홍콩과 태국을 상대로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분명하고 조 2위까지 슈퍼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경기입니다. 한국은 대회 첫날부터 가장 강력한 우승 경쟁국인 대만을 만납니다. 그리고 조별리그에서 함께 슈퍼라운드에 진출할 팀과의 상대 전적은 다음 라운드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만에 패하고도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는 있지만 슈퍼라운드를 1패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대만을 이기면 한국은 1승을 안고 일본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첫 경기이긴 하지만 사실상 금메달의 절반이 걸린 경기라고 볼 수 있죠.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대만에 0대4로 패했습니다. 결승에서 다시 만난 대만을 2대0으로 꺾으며 결국 금메달을 차지했지만 조별리그에서 당한 한 번의 패배 때문에 대회 내내 벼랑 끝 승부를 펼쳐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만을 첫 경기부터 만납니다. 류지영 감독이 처음부터 에이스 카드를 꺼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또 가장 무서운 상대는 대만.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국가 역시 대만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프로 선수로 대표팀을 구성하면 대만보다 확실히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대회에서 두 팀의 격차는 사실상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만은 이번 대표팀에 자국 프로야구 선수뿐만 아니라 일본 프로야구와 미국 마이너리그, 대만 실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었습니다. 24명 가운데 해외파가 8명이고 대만 실업리그 선수도 11명 포함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온 선수는 한화에서 뛰고 있는 왕옌청입니다. 왕옌청은 올 시즌 KBO 리그에서 한국 타자들을 직접 상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타자들의 장점과 약점은 물론이고 KBO 스트라이크 존과 타자들의 성향까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올 시즌 22경기에 출전해서 115와 3분의 1 이닝을 던졌고 10승 4패, ERA 3.43을 기록 중입니다. 해당 기록은 다승 1위, 평균 자책 5위, 이닝 8위로 대부분의 투구 지표가 KBO 리그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 타자들에게 꽤나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왕앤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는 구린 루이양과 수니레이,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뛰는 리니민, 장천 중하오, 판원 후이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리니민은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한국 타선을 괴롭혔던 좌완 투수입니다. 한국 타선에는 김지찬과 문현빈, 문보경, 박재현 등 좌타자가 많습니다. 때문에 대만의 좋은 좌완 투수들은 한국 타선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대회 결과도 한국이 대만을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대만은 2024 프리미어 12에서 우승했고 2026 WBC에서도 한국을 꺾었습니다. 이제 대만은 한국보다 한 수 아래인 복병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대만 대표팀의 구성이 국내 프로 선수와 해외 프로 선수 절반에 실업 선수 절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보다 우승 확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5연패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존재임에는 분명합니다. 프로 선수가 없다고 해서 일본이 약한 건 아니다. 또 하나의 우승 경쟁국은 개최국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번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MPB 소속 프로 선수를 단 한 명도 뽑지 않았습니다. 24명 전원을 사회인 야구 선수들로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본의 사회인 야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직장인 동호인 야구가 아닙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실업 야구에 가깝습니다. 대만의 실업 선수들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요. 선수들은 기업에 소속돼 있지만 사실상 야구에만 집중하고 대학 야구에서 이름을 날렸던 선수들과 향후 MPB 신인 드래프트 지명을 노리는 선수들이 대거 뛰고 있습니다. 당장 이름값만 비교하면 한국이 훨씬 화려합니다. 한국에는 KBO 리그 에이스와 홈런 타자들이 있지만 일본 선수들은 평소 야구 팬들에게조차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 점이 국제대회에서는 까다롭게 작용합니다.
한국 타자들은 일본 사회인 야구 투수들의 공을 직접 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사회인 야구 투수임에도 150km 이상을 손쉽게 던지며 제구력까지 갖춘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익숙한 경기전과 환경, 홈 관중의 응원까지 일본이 모두 가져갑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전력이 강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한 경기에서 한국을 이길 가능성은 충분한 팀입니다. 올 시즌 성적으로 예상해본 대한민국 선발 라인업.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타선으로 대만과 일본을 상대하게 될까요? 지금까지의 KBO 리그 성적과 수비 포지션을 함께 고려하면 예상 선발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중견수 김지찬, 2번 2루수 박준순, 3번 3루수 김도영, 4번 지명타자 노시환, 5번 좌익수 문현빈, 6번 유격수 김주원, 7번 1루수 문보경, 8번 포수 조영우, 9번 우익수 박재현. 이제 각 타선별 특징을 보겠습니다. 짜임새가 좋은 테이블 세터. 1번 김지찬은 높은 출루율과 빠른 발을 갖춘 대표팀의 가장 확실한 리드오프 후보입니다. 김지찬이 살아나가면 상대 투수는 박준순과 승부하면서도 도루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2번 박준수는 단순히 번트를 대거나 주자를 진루시키는 타자가 아닙니다. 올 시즌 대표팀 야수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에 김지찬이 출루하면 장타로 불러들일 수 있고 주자가 없다면 스스로 득점권까지 나간 뒤 김도영에게 기회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표팀의 테이블 세터는 기회를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점수까지 낼 수 있는 조합입니다. 3번부터는 김도영, 노시환, 문현빈이 이어집니다. 대표팀에서 가장 폭발력이 뛰어난 타자는 역시 김도영입니다. 홈런은 칠 수도 있고 출루한 뒤 빠른 발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20홈런 이상을 기록 중인 노시환이 버티고 있습니다. 상대 투수가 김도영을 피하더라도 노시환과 승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두 선수를 연속으로 붙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5번 문현빈은 좌타자로서 우타자 김도영과 노시환 뒤를 바칩니다. 정교한 타격과 장타, 주루 능력까지 갖췄기 때문에 중심 타선이 만든 기회를 마무리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이어가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타력을 갖춘 하위 타선. 이번 대표팀의 가장 큰 장점은 하위 타선도 쉽게 넘길 수 없다는 점입니다. 6번 김주원은 3할대 타율과 두 자릿수 홈런, 20개 이상의 도루를 기록하고 있는 스위치 히터입니다. 유격수라는 포지션을 생각하면 국대 전력에 아주 큰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번 문보경은 올 시즌 타격 성적이 평소보다 떨어졌지만 대표팀에서 가장 확실한 1루수 자원입니다. 지난 WBC에서는 11타점을 기록하며 대회 전체 타점 공동 1위에 올랐고 한국의 WBC 8강 진출에 큰 기여를 했는데요. 올 시즌 성적은 부진한 편이지만 대표팀에 마땅한 1루 대체 자원이 없기 때문에 문보경이 선발 라인업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수는 타격보다 수비와 투수 리드를 우선해 조영우를 예상했습니다. 다만 조영우와 김건희의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대표팀 소집 이후 투수들과의 호흡에 따라 주전 포수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9번 박재현은 2할 후반의 타율에 14홈런 18도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번 타자가 출루 능력과 장타력, 빠른 발까지 갖췄다는 것은 상당한 장점입니다. 박재현이 출루하면 다시 김지찬과 박준순으로 이어집니다. 사실상 9번부터 새로운 공격이 시작되는 셈이죠. 물론 이 라인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포수에서는 조영우와 김건희, 외야에서는 박재현과 윤동희가 경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강력한 좌완 선발을 내세우거나 대회 직전 타격감이 달라진다면 실제 선발 라인업도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선발 투수진 운영은 타선만큼 중요한 것이 투수진입니다. 대한민국은 투수를 11명 선발했습니다. 곽빈, 최민석, 김진욱, 소영준, 오원석처럼 선발 경험이 풍부한 투수들이 있고 박영현, 조병현, 최준용, 김영우, 배찬승, 서영탁 등이 불펜에 포함됐습니다. 류지영 감독은 명단 발표 당시 선발 투수 5명이면 6경기의 일정을 운영하는 데 충분하고 곽빈이 에이스로서 한두 경기를 책임져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대만전에는 누가 나올까요? 현재로서는 곽빈이 가장 유력합니다. 곽빈은 와일드카드로 뽑힌 대표팀의 확실한 에이스입니다. 150km가 훌쩍 넘는 빠른 공과 다양한 변화구를 갖췄고 국제대회 경험도 다른 젊은 투수들보다 풍부합니다. 무엇보다 대만전 결과가 슈퍼라운드까지 이어지는 만큼 첫 경기라고 선발 카드를 아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9월 21일 대만전에 곽빈이 등판하면 일정상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9월 27일 결승전에 다시 나서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표팀이 가장 원하는 그림은 곽빈이 대만전과 결승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 최민석 역시 중요한 경기에 선발 후보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민석은 시즌 전까지만 해도 대표팀의 4번째나 5번째 선발 후보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평균 자책점과 다승 경쟁에서 리그 최상위권에 올라서며 평가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대표팀에 뽑혔다는 사실보다 이제는 곽빈과 함께 원투 펀치를 맡을 수 있느냐가 더 자연스러운 질문이 됐습니다. 빠른 공으로 타자를 압도하는 유형은 아니지만 투심과 변화구를 낮게 제고하며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만전 선발은 곽빈이 유력하지만 슈퍼라운드 일본전이나 결승 진출이 걸린 경기에서는 최민석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추가로 대표팀에는 좌완 에이스 김진욱도 있습니다. 김진욱은 올 시즌 체인지업을 앞세워 롯데 선발진의 중심으로 올라섰습니다.
과거처럼 볼넷을 남발하며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이 크게 줄었고 우타자를 상대로 던지는 체인지업이 확실한 결정구가 됐습니다. 대만과 일본 모두 좌타자를 적지 않게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좌완 김진욱의 활용 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전 선발이나 슈퍼라운드의 중요한 경기를 맡을 수도 있고 선발로 나서지 않는 날에는 긴 이닝을 책임지는 두 번째 투수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롯데 경기들을 보면 김진욱의 햄스트링이 5회에서 6회쯤에 문제를 보이는데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소영준 역시 큰 경기 경험이 풍부합니다. 땅볼을 유도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투구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원석도 선발과 롱 릴리프를 모두 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표팀은 곽빈 한 명에게 모든 것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대만전 곽빈, 홍콩과 태국전에는 소영준, 오원석을 활용하고 슈퍼라운드 일본전에는 김진욱이나 최민석, 그리고 결승전에서는 다시 곽빈을 투입하는 그림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회 직전 컨디션과 조별리그 결과에 따라 순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9위는 뛰어난 대표팀 불펜. 이번 대표팀 불펜 투수들은 9위 하나만큼은 정말 뛰어납니다. 박영현, 조병현, 최준용은 모두 소속팀에서 경기 후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맡을 수 있는 투수들이며 마무리 1순위는 박영현입니다. 빠른 공의 위력과 국제대회 경험을 모두 갖췄고 한 점차 승부에서도 자신의 공을 던질 수 있는 배짱이 있습니다. 대표팀이 9회에 리드하고 있다면 박영현이 마운드에 오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박영현 앞에는 조병현과 최준용이 있습니다. 조병현은 빠른 직구를 활용한 탈삼진 능력이 뛰어나고 최준용은 직구와 떨어지는 변화구를 활용해 위기에서 삼진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예상하면 7회 최준용, 8회 조병현, 9회 박영현으로 이어지는 필승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전에서 이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6회에 상대 중심 타선이 나온다면 조병현이나 최준용을 조금 더 일찍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7회라는 이유로 가장 좋은 타자를 다른 투수에게 맡겼다가 9회에 마무리가 등판할 기회조차 사라지는 것이 단기전이기 때문입니다. 김영우는 150km를 넘는 강한 직구를 앞세운 우한 파이어블러입니다. 경기 중반 반드시 삼진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두 타자를 상대하거나 필승조 앞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좌완 불펜에는 배찬승이 있습니다. 단순히 좌타자 한 명만 잡는 원포인트가 아니라 강한 공을 앞세워 한 이닝을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제구가 좋지 않은 점이 좀 걸리긴 합니다. 성영탁도 올 시즌 기아에서 보여준 9위를 바탕으로 경기 중반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팀 선발 투수 중 김진욱이나 오원석, 소영준은 선발로 등판하지 않는 날에는 불펜에서 2에서 3이닝을 맡을 수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는 선발이 반드시 6이닝이나 7이닝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4회부터 또 다른 선발 투수를 붙이고 경기 후반에는 가장 강한 불펜 투수들을 연달아 투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곽빈이 5이닝을 막은 뒤 김진욱이 2에서 3이닝을 연결하고 조병현과 박영현이 경기를 끝내는 운영도 가능합니다. 선발 투수 한 명이 무너졌다고 경기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곧바로 뛰어난 롱 릴리프를 올려서 추격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마운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5연패 확률은?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5연패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객관적인 선수층만 놓고 보면 한국이 가장 강한 우승 후보는 맞습니다. 한국은 24명 전원을 프로 선수로 구성했고 곽빈과 김도영, 노시환, 문보경이라는 국제대회 경험자들이 중심을 잡습니다. 여기에 박준승과 최민석, 문현빈, 김주원처럼 올 시즌 KBO 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젊은 선수들이 합류했습니다. 타선은 1번부터 9번까지 쉽게 넘길 선수가 없고 선발 투수도 여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기 후반에는 박영현과 조병현, 최준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력만 놓고 보면 분명 한국이 가장 강합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우승 후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대만은 해외파 투수들을 앞세워 한 경기 정도는 한국 타선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팀입니다. 일본은 프로 선수가 없지만 처음 상대하는 서인 야구 투수들과 홈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시안게임은 단 6경기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단기전입니다. 김도영과 노시안이 동시에 침묵하는 하루, 곽빈이 제구를 잡지 못하는 하루, 결정적인 수비 실책 하나가 나오는 하루만으로도 금메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굳이 확률로 표현하면 한국의 금메달 가능성은 55%, 대만이 30%, 일본이 15% 정도라고 예상합니다. 한국이 가장 앞서 있는 것은 맞지만 대만과 일본을 당연히 이긴다고 말할 정도의 격차는 아닙니다. 5연패를 완성할 승리 공식. 대한민국이 아시안게임 5연패를 달성하기 위한 승리 공식은 명확합니다. 김지찬이 출루하고 박준순이 연결합니다. 김도영과 노시환이 해결하고 하위 타선에서는 김주원과 박지현이 다시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운드에서는 곽빈과 최민석이 경기를 중반까지 최소 실점으로 끌고 가고 조병현과 최준용, 그리고 박영현이 마지막 문을 안전하게 닫아야 합니다. 4번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승이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번 대회는 최근 아시안게임 중 가장 어려운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경기부터 만나는 강력한 경쟁자 대만, 프로 선수가 없어도 결코 만만하지 않은 개최국 일본. 과연 이번 대표팀은 두 경쟁국을 넘어 대한민국 야구 역사상 최초의 아시안게임 5연패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한민국의 금메달 가능성과 예상 선발 라인업이 어떻게 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야구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